네, 돈 걱정 없는 날까지 함께 하시죠. 첫 코너 도너리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초 바쁘시죠? 네. 이게 또 부동산에 관심이 좀 연말에는 잠잠하다가 연초가 되니까 확 오르더라고요. 또 아무래도 뭐 많은 분들이 또 계획도 세우고 새해 그렇죠. 계획에서 항상 내 집 마련 계획은 항상 우선순위니까요. 저도 목표 없이 일단 세우기는 했는데 근데 첫날 첫 그 청약부터 저는 그 왜 서초 레미안 원페를라 네. 사실 그동안은 저도 청약을 좀 조금씩 넣었는데 아 여기 또 현금이 필요한 곳이고 막 이러니까 이번에는 안 넣고 말았는데 이번에 엄청 몰렸어요. 첫 뭐 청약이기도 했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였고 그래서 청약이 당첨되면 5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가능하고요. 네. 실거주도 의무가 없어요. 그게 근데 정말 큰 메리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분양 받자마자 네. 예를 들어서 매각이 가능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투자 목적의 수요도 많이 네. 좀 끼었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울 아파트 평당 가격 순위를 보니까 당연히 예상은 했지만 1, 2위가 강남, 네. 서초 쪽이에요. 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좀 궁금했던 게 이게 언제부터 강남이었고 우리는 왜 강남만 바라보게 됐는지가 역사적인 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사실은 저희가 뭐 1980년대 이전으로 가보면 강북 시대였죠. 그러다가 그렇죠, 이제는 사실. 강북이 네. 너무 집값이 비싸니까 이제 강남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압구정 네. 현대아파트가 생기는데요. 네. 압구정동이 어떻게 개발됐냐면 한강을 매립해서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개발돼요. 네. 그러면서 대거 이제 아파트 단지가 생기고 일종의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네. 그런 지역이었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학군이 모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국에는 결정적이죠, 또, 뭐.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집값 상승세가 굉장히 빨랐고 높았고 상대적으로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굉장히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아까 강북이 너무 올라서 강남으로 넘어갔으면 반대로 강남이 너무 높으니까 또 몇 년 뒤에는 강북이 또 이렇게 제2의 어떤 장이 될 수 있는 게 생기나요? 대체지가 생겨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올 수는 없는 거네요, 결국은.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개발하는 네. 지역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 지역이 지금 마땅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 정도 큰 규모로 네. 개발되기에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남 3구의 집값을 의도적으로 다 빠뜨려야겠다. 네. 그런 의도가 있으면 다른 지역을 그렇게 개발하면 되는데 아직 그런 의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딱 뚜렷한 계획이 보이지는 않죠.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최근에 그린벨트를 풀지 않습니까? 네. 그게 사실은 이제 이런 서초구에 이제 그렇죠. 모여 있는데 네. 그런 이제 개발이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강남의 기존의 아파트 네. 가격은 조금 더 상승세가 둔화되고 하락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근데 그것도 본격적으로 장기화돼서 진짜 실제로 됐을 때 사실 적용이 되는 걸 텐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서울에서 양극화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큰 것 같은데 이 현상도 사실 집값 올리는데 굉장한 큰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최근에 양극화가 좀 더 이제 커졌는데, 그러니까 과거에도 양극화는 계속돼 있었어요. 그렇죠. 새로운 현상은 네. 아니고 특히 이제 2022년 이후로 이게 가격 네. 차이가 커지고 있는 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2022년도에 다 같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30% 빠졌어요. 네. 강남 예외 없이. 그런데 최근에 강남만 오르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빠진 상태로 그대로 있고 강남만 오르다 보니까 격차가 커진 거죠. 그렇죠. 너무 네. 근데 너무 크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빠졌다가 강남만 오르니까 강남 3구만 오르니까 다른 지역은 오르지 못하고 그러니까 저같이 그냥 일반인들은 거길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어디로? 강남으로. 네. 왜냐면 거기만 오르니까 내가 다른 데 가면 안 되지 않나 이런 불안감 때문에 네. 또 그런 인파도 더 몰릴 텐데 네. 그러면 이거 되게 무식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내 집 마련을 할 때 이 강남이라는 바운더리가 있잖아요. 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보고 제가 임장을 다니든 계획을 짜야 되는 거예요. 뭐 돈이 엄청 많으시면 네.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가장 네. 중요한 건 일단 예산이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강남 3구에서도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평균 가격이 20억 이상이다, 20억 원 이상이다 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10억 원 아파트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예산에 맞춰서 그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강남이라든지 네. 아니면 서울의 아파트를 보시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예산을 떠나서 강남 전체를 본다면 동네로 친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좀 바운더리를 두는 게 좋아요? 일단 강남 3구라고 하면 서초구, 강남구, 그쵸. 그다음에 송파구고요. 대부분 이 강남 3구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파트 비율이 높아요.
그쵸. 그런 뭐 밀집 지역이겠죠. 네, 아무래도. 그래서 아파트가 주로 네. 모여 있는 지역, 뭐 예를 들어서 반포라든가 뭐 압구정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송파에 네. 뭐 이런 지역을 보시는 게 맞고요. 그거는 이제 다 아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역-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노른자 땅을 갈 수는 없으니까 이 사이드부터 가고 그렇진 싶은데. 않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그건 뒤에 네. 다시 한번 방법을 여쭐게요.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네. 저희 오늘 주제가 강남 아파트인데 네. 아마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지금 사 말어. 언제 가지? 그럼 어떻게 접근을 하지? 이런 고민들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세 가지로 좀 나눠서 좋습니다. 여쭤볼 건데 네. 자 먼저 사 말어. 이게 보니까 2014년부터 10년 동안 서초구가 209%나 네. 상승을 했더라고요. 가격이. 네. 그러면 왜 그런 말 하잖아요. 명품백이 여자들이 지금이 제일 싸. 빨리 사 이러잖아요. 강남 아파트에도 이제는 그게 뭐 이미 나오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가야 되는 거였지 고민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장기적으로 보면 뭐 2배 올랐다, 3배 올랐다 결과가 나오는데 그 중간에 변동폭이 굉장히 컸어요. 네. 예를 들어 볼게요. 네. 반포의 반포자이가 네.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30평대가 10억 원이 하락합니다. 네. 네. 와. 그러다가 다시 그게 올랐다가 최근에 4억 원으로 다시 빠져요. 그쵸. 4억 원으로 하락했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변동폭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면 내가 강남에 진짜 사고 싶어 하면 가격이 하락할 때 사야죠. 아, 근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시점을 참 찾기가 어렵긴 하니까 문제긴 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강남에 아파트를 내 집 마련해야겠다 하면 당연히 가격이 하락할 때 사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를 때만 삽니다.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오를 때는 너무 빠른데 내려갈 때 기다리는 게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반드시 오거든요. 그런 반드시 기간. 오나요? 반드시 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그 기간을 좀 설명해 주시기는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릴 이유가 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게 오지 않으면 네. 기다리면 안 되죠. 그런데 저는 이제 오고 있다고 봐요. 그래요? 벌써 떨어졌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기는 하죠. 네. 근데도 그리고 또 하나 불안하던데. 중요한 게 있어요. 네. 뭐냐면 강남 집값이 오르는 이유를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어떤 이유예요? 그건 뭐냐면 수요가 증가해서 오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요? 공급이 감소하기 때문에 올라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은 다 가격을 그렇죠. 결정하는 네. 게 뭐냐면 수요와 공급인데요. 네. 수요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돈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제 아까도 이제 두 번째 시간에도 말씀하시겠지만 팔란티어 엄청 오른다고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렇죠. 팔란티어 올라서 거기서 돈 벌어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 네. 이렇게 해석하는 순간 가격은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즉 수요 증가에서 네. 집값이 오르는 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강남 아파트가 오르는 건 돈 많은 사람들이 많아서 오르는 게 아니에요.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안 네, 팔아서 안 오르는 팔아서. 거예요. 이 공급이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수요가 줄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 하락폭이 커질 수 있는 거죠. 아, 그렇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어떤 거예요? 강남 3구는요. 투자로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네. 아, 투자는 그러면 빨리 선반영이 될 테니까 그럴 때 딱 잡는 것도 방법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그런 얘기냐면 투자로 갖고 있는 네. 사람들이 많다고요. 네. 그러면 그러면 뭐냐면 네. 이렇게 뭐 경기가 안 좋고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 갑자기 가격을 낮춰서 낮춰서 팔아요. 팔겠죠? 내가 네. 거주하고 있으면 절대 싸게 못 팝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근데 내가 투자로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가격을 낮춰서 파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노려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 그래서 그런 시기가 이제 오고 있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아까도 이제 반포를 얘기 드렸는데 네. 반포에 원베일리 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에 투자로 몇 프로가 들고 있는 줄 아세요? 몇 프로요? 50%입니다. 아, 충격적이죠. 그래요? 전 그 정도인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 강북구의 아파트들은요. 네. 실거주자들이 많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가격이 빠져도 싸게 안 팔아요. 네. 내가 거주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 그런 지역은 투자로 갖고 있으면 어떤 팔아야 돈이 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강남 3구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임대 수익률이 낮아요. 1.5%밖에 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예. 오. 그러면 투자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네. 오직 팔아야만 돈이 생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매물의 양이 엄청나게 갑자기 증가할 수 있어요. 그게 또 기회라는 거는 이제 진짜 그래서 집이 없는 가격 사람은 하락폭이 커지는 그렇네요. 거예요. 절대폭이.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러니까 제가 2년 전 얘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뭐 강남 불패 얘기하시는데 2년 전 가격을 보시면 돼요. 다 빠졌다는 걸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리고 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왜 반포자유를 10억 원을 싸게 팔았을까? 낮게 팔았을까? 내 집에 거주하고 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투자로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변동폭을 크게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공급에 의해서 기회가 생겼다 싶었을 때 네.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많이 상담을 해주신다면 비슷한 가격대라면 당연히 강남 아파트가 낫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그럼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많이 빠졌기 때문이에요. 빠졌기 때문에. 네. 아. 그래서 그러니까 무조건 기준은 뭐냐면 네. 많이 빠진 걸 사야 돼요. 근데 서울에서 보면 강남이 가장 빠질 때 많이 빠져요. 그렇겠죠. 많이 오르는 만큼.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냐면 같은 비율로 네. 빠져도요. 절대 금액이 높잖아요. 그렇죠. 절대 가격의 하락폭이 커요. 아. 이해하셨죠? 이해했어요. 예를 들어서 강남의 뭐 강북의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10억 원이면 네. 그리고 강남의 아파트 20억 원이지 않습니까? 네. 똑같이 5%가 빠져도 네. 그러면 강남은 5천만 원인데 네. 아니 강북은 그렇죠. 강남은 1억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절대 가격의 하락폭이 큰 거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강남 아파트가 좋은 거죠. 가치 면에서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좋은 거 배웠습니다. 네. 기억을 해야겠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언제 그 시점 이제 언제 가냐 강남 아파트인데 당장 뭐 여건이 안 되더라도 이제 장기간 봤을 때라도 뭐 같은 질문이기는 한데 그 시점을 기다렸다가 가는 게 맞는 건지 장기전으로 잡아서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갔다가 강남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뭐 투자일 수도 있고 실거주일 수도 있는데 이건 사실 제 고민이긴 하거든요. 근데 평균적으로 네. 보면 강남에 바로 진입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진짜 현금 부자 아니면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쉽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좋은 그러니까 부동산을 예를 들어서 내 집 마련할 때 가장 좋은 거는 뭐냐 갈아타기거든요. 갈아타기. 왜냐하면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이 너무 많아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많아졌죠. 말해서 비과세예요. 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쉽게 말해서 내 1주택을 해서 돈을 벌어가면서 네. 강남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강남 먼저 들어가는 건 사실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대출도 많이 받아야 되고 네. 그리고 그런 시점을 찾기 힘들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하시면서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이제 언제 가의 기준으로 봤을 때 공급량 말고 또 하나 봐야 될 게 있어요. 거래 언제 거래. 어. 그 거래. 네. 공급 거래. 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가격이 이제 하락하잖아요. 네. 그러면 어느 순간 가격이 하락하는데 거래량이 증가하는 시기가 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충분히 떨어지면 사는 네.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러면 그때가 이제는 사실은 시점으로 보면 가장 좋은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진짜 관심이 있다면 계속 보긴 해야겠네요. 거래량과 공급량과 그냥 무척대고 가격만 볼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다가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무주택자분들이나 뭐 강남만 얘기 드린 거고 전반적으로 뭐냐면 가격이 하락할 때는 안 봐요. 안 보죠 사실. 이거 오를 때만 막 어떻게 내 집 마련해야 돼? 관심이 또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반대가 돼야 된다. 아 반대로 그렇네요. 사야 되는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네요. 그렇죠. 그래서 가격이 하락할 때가 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부동산을 뭐 이렇게 알려드리고 리서치를 하고 쉽게 말해서 전 유튜브를 하진 않지만 유튜브에 나가서 얘기를 하면은 집값이 오를 때는 엄청 보세요. 네. 근데 집값이 빠질 때는 안 봐. 근데 저도 좀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반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아 지금까지 잘못 짚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울의 아파트만 보시면 집값이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1,000건이 안 됩니다. 월간. 그 얘기는 뭐냐면 하락할 때는 안 산다는 안 거예요. 산다는 거네요. 네. 그다음에 오르면 또 막 8,000명 이상이 사요. 주식이랑 똑같네, 그렇죠? 네. 저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쵸. 그럴 때는 혹시나 내가 사고 더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못 사는 것도 근데 있는 주식보다 부동산이 훨씬 더 좋거든요. 왜냐하면 주식은 사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면 계속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하락한 거 샀는데 바닥인 줄 샀는데 뭐가 있습니까? 지하가 있죠. 네, 있죠. 근데 부동산은 많이 빠져도 계속 빠질 수가 없어요.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집값은 폭락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기준에서의 폭락이라는 단어뿐이지 지하 세계까지 내려가진다는 절대 않는다는 없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관심 가져야 될 건 시장이 안 좋고 집값이 하락할 때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고요. 그럴 때 좋은 동네를 가는 것도 방법이고. 그래서 근데 반드시 온다. 네, 반드시 온다. 네. 믿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는 이제 어떻게 가냐가 사실 모든 사람의 방법이기는 한데 네. 이게 다 상황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기준을 만들어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강남에 조금 현실 가능성 있는 아파트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도 접근 가능한 거. 그러니까 매우 다르잖아요. 아, 개인적인 그렇기는 상황이. 하죠. 근데 지금은 불가능하다. 일단 평균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청약에 참가하시라. 청약. 네. 아, 청약. 네. 그럼 청약 말고 네.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변을 둘러서 가야 된다면 네. 어떤 뭐 동네가 좋다 아니면 어떤 방법이 좋다 이런 거 좀 팁 있으세요? 제가 동네를 말씀을 드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있습니다. 뭐냐면 그냥 많이 떨어졌는데 거래량이 증가하는 지역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부동산 회전율을 높이는 게 중요해요. 회전율이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사를 자주 다닐 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됩니다. 한 곳에 오래 있는 게 방법은 아니네요. 절대요. 그러니까 무조건이라면 제가 뺄게요. 네. 가장 좋은 방법만. 그러니까 그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동산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하는데 어쨌든 부를 일구고 나 저기까지 갈 거야. 그런 목표를 가지신다면 네. 조건이 필요해요. 뭐냐면 두 가지 조건인데 네. 첫 번째는 적을게요. 2년이 지나면 이사 간다. 무조건요? 네. 거기에서 뭐 어떤 이유가 있든 무조건.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격이 하락할 때 산 네. 다음에 2년이 지나면 가격이 오르면 팔고 이사 간다. 그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2년이 지나면 비과세예요. 네. 돈 아무리 벌. 때문에. 그래서 2년에 네. 이사 갈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처음에 내 집 마련할 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대출을 잘 이용하셔야 돼요. 대출이요? 네. 또 다른 그러니까 대출의 팁이 좀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제시하는 거는 뭐냐면 내 자산의 40%를 대출 받는 겁니다. 40%요? 네. 그래서 뭐 대출 없이 산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내가 자산이 5억 원 있다. 네. 그러면 40% 대출 받으면 2억 원이죠. 네. 그럼 7억 원짜리 아파트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씩 이제 그렇습니다.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2년씩 가면 5번만 이사 가시면 그쵸. 제가 볼 때 강남 갈 수 있다. 그러면 사실 그게 어린 나이에 시작하지 않아도 되는 거네요. 당연하죠. 어차피 자금도 한계가 있겠지만 당연하죠. 저는 왜냐하면 지금 40대인데 네.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차장님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늦었다고 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 그런 것 같아요. 집을 오히려 안 갖고 있으니까 생각들이 많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부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나이가 드실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 이 집에 살아서 계속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에요. 지금까지 사실 한국이 그래오기도 했죠. 예전에는 과거에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쉽게 말해서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회전율을 높이는 게 되게 중요해요. 회전율. 네. 네. 그렇군요. 이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저도 이제 좀 관심을 갖기 시작하니까 자금도 자금이지만 이게 모두 저 같은 마음일걸요. 자금이 좀 모자르더라도 무리를 해서라도 강남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누구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접근 방법이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 방법을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내가 여력이 있더라도 그 방법을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그건 위험하다. 다른 데서 돈 버셔서 가시라. 자금이 대출 받아서 되더라도 들어가지 마세요. 그러면 더 가치가 생기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사실 아파트가 강남이 이 수치가 맞아 이럴 정도로 너무 고가여가지고 보니까 요즘은 뭐 청약 계약금 10% 룰도 깨지고 있다면서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저희가 처음에 청약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일단은 뭐 로또 청약이라고 해서 청약에 참가하긴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입주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계약분이 나와서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분양가라든지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수요가 받쳐주는 가격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수요는 중요한 게 뭐냐면 유효 수요가 중요한 겁니다. 이런 말 많이 하시죠. 강남 집값은 절대 안 빠져. 안 빠져. 왜? 여러분 모두 다 살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살고 싶은 건 수요가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죠. 그게 사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는 강남의 수요가 엄청나게 줄어있는 상황이에요. 오히려요? 그래서 불안한 거죠. 변동폭이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사고 싶은 건 수요가 아닙니다. 사고 싶은 거. 살 수 있어야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포르쉐를 만드는 회장이 한 달 동안 전 세계를 돌아가서 시장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임원들 다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돌아다녀 보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우리 차 사고 싶어해. 오늘부터 생산량을 10배 늘려. 맞습니까? 안 맞죠. 안 맞죠. 타고 싶은데요. 저도 타고 싶은데요. 이해가 확 탈 갔어요.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건 수요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지금 수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주변에 다 그런 목소리들이 있으니까 또 그렇다고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사고 싶은 건 절대 수요가 될 수 없어요. 사고 싶은 그래서 건 최근에 수요가 보면 아니다. 강남 3구의 거래량이 더 빨리 줄고 있는 이유예요.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경기도 나쁘지만 대출 문제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동산을 한다고 하니까 관심들이 정말 많았는데 강남 아파트 그러면 사실
꿈 같은 일이기는 하잖아요. 뭐 20억 넘고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예시를 좀 주변의 상황을 가져왔거든요. 자, 강남만큼은 아니어도 상승률이 높은 마포일 수도 있고요. 거기에 사시는 5060. 근데 첫 집을 준비하고 싶은 거예요. 강남을 진입하고 싶은데 무주택자분. 그렇죠. 네. 이 시점이 맞는지가 너무 궁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장을 전망하는 일을 하죠. 네. 뭐 그게 맞거나 틀리거나 어쨌든 그렇죠. 전망을 해야 됩니다. 네네. 그런 전망하는 차원에서는 하반기로 갈수록 집값의 하락폭이 커지는데 하반기 특히 강남 3구의 아파트 가격의 절대 하락폭이 커질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네. 첫 번째는 수요가 더 빨리 줄고 있어요. 네. 제가 말씀드렸죠. 네. 유효 수요가 감소한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신호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거래량이 더 많이 줄고 있어요. 이해하셨죠? 네, 이해했어요. 그런데 수요가 준다고 해서 가격은 빠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거래만 안 될 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매물이 쌓여요. 네. 그런데 하반기로 갈수록 투자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팔기 시작하는 시작할 거죠. 때. 그러면 수요는 줄어들고 공급은 증가하니까 네. 가격의 하락폭이 커진다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내 집 마련하시는 거죠. 하반기.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그런 이제 네. 변화가 시작되는 조짐이 거죠. 보이는. 네. 그러면 또 하나는 이제 2030, 40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강남에 못 갔어요. 그리고 지금 추세로 보면 이제 바로 서울 진입부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경기도 쪽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당장은 말씀하신 대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뭐 하반기를 말씀하셨지만 만일 하반기 이후로 계획을 잡는다면 강남을 지금부터는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가 궁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것도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면서 기다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다릴 때는 뭐냐면 명확한 계획이 있어야 돼요. 뭘 기다리지?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라. 첫 번째, 네. 계획의 첫 번째 단계는 나의 예산 대비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네. 계산하는 방법. 네. 그 예산 대비해서 살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집 리스트를 마련하세요. 네. 10개 정도. 리스트. 네. 리스트. 구체적으로. 네. 근데 이거는 광범위하게 리스트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오히려 좁히지 않고요? 그렇죠. 저도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마포에 산다고 해서 마포의 아파트만 살아야 돼 이런 법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사를 자주 될 생각을 하면은 굳이 그 지역을 안 해도 되죠. 네, 나중에 돌아와도 돼요. 살아보고.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네. 여러분들이 넓혀보시라. 10개를 마련하세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10개를 마련하는 또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나의 예산도 중요하지만 일단 첫 번째는 거래 회전율이 높아야 돼요. 네. 거래가 잘 되는 잘 아파트. 되는 곳. 네. 두 번째는 뭐냐면 투자로 누군가 많이 갖고 있는 아파트여야 돼요. 투자로요? 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은 아파트. 투자자들이 투자. 많은 아파트. 그러니까 투자해서 가장 좋은 거 잘하는 사람 쫓아하는 거예요. 네. 그럼 투자로 많이 갖고 있다는 거 그 아파트가 가치가 있다는 가치가 거겠죠? 있다는 거죠. 근데 투자로 많이 갖고 있으면 하락폭도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변동폭이 큰 거죠. 근데 투자로 어떻게 저희가 일일이 조사가 안 되지 안 않습니까? 되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전월세 거래가 많이 되는 곳은 전월세.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0 가구가 그렇네요. 있어요. 맞네요. 네. 이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을 못했어요. 네. 근데 전월세 거래가 많이 되는 곳은 당연히 투자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전월세, 그죠? 그래서 500세대 아파트가 있어요. 네. 2년 동안 전월세 거래가 몇 건 되는지 조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년 동안 200건이 거래됐어요. 그러면 누군가 500분의 200의 비율대로 투자로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각 아파트별로 비교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투자로 많이 갖고 있는 곳을 내 집 마련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못했네요. 투자자는데 투자자 이러고 말았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정량적으로 의사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가서 야, 뭐 쇼품하네? 아니면 뭐 역세권이네? 아니요. 500m가 역세권이에요? 1km가 역세권이에요? 보통 그거부터 보죠. 사실 그런 주관적인 거에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하시면 안 돼요. 근데 명확하죠. 명확하네요. 이런 비율로 계산하면 정확히 비교가 되죠. 개수를 세면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런 기준을 여러분들이 갖고 의사결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치면은 사실 똘똘한 한 채가 바뀐 것도 좀 같은 맥락인 것 같긴 해요. 요즘에 똘똘한 한 채는 예전에도 사실 있었잖아요.
그렇죠. 의미가 달라지기는 그런 말에 했지만 현혹되시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저처럼 현혹이 된다고요. 똘똘한 한치. 옛날에는 뭐 그런 멍청한 한치에 샀습니까? 그냥 아니 그리고 얼죽신. 네. 예? 그러면 뭐 20년 전에는 신축 싫어. 냄새 나서 이런 사람 있었어요? 없었죠. 언제는 양극화가 없었어요? 그러면 양극화가 안 되니까 초양극화래요. 아니요. 그런 말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그쵸.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집을 준비하는 사람은 마인드 컨트롤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남 따라 하려고 하다가 그런데 더 놀랄 만한 건 누군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따라 한다는 거죠, 또. 그렇죠. 네. 예, 예.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네. 강남 아파트의 어쨌든 꿈이니까 예전에 아메리칸 드림처럼 뭐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뭐 이런 그러니까 조사 같은 거 말고 네. 좀 생활에 있어서 부동산을 아파트를 준비한다. 제가 만약 강남 아파트를 준비한다. 그러면 일상적으로 다른 투자를 통해서 이 투자 자금, 아파트 살 자금을 마련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저는 한번 했거든요. 주식 자금을 해서 현금을 마련해가지고 그렇게 좀 해야 되나 하다 보면 이게 시간이 더 길어지고 막 그런 불안해지고 이런 것도 있어서 제가 아까 마인드 컨트롤 말씀드린 거거든요. 네. 어떠세요? 집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필요한 부분들 이런 조사 같은 거 말고 마음가짐이라도 전문가시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강남 아파트를 오늘 이제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강남 아파트를 가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보통 왜 그러죠? 기다렸다가 강남 가야지, 돈 모았다 가야지 이러는 게 사실 많기도 하니까. 근데 그 돈을 모으는 속도보다 그 살 때 딱 가보면 그거보다 훨씬 높아 있기 때문에. 가방이랑 똑같다는 얘기를 그래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가려고 마음 먹을 때는 오를 때만 보거든. 오를 때만 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변화를 잘 읽으시고 네. 그 다음에 돈을 벌어서 갈 생각을 하시라. 대출을 받아서 갈 생각하지 마시고. 이 대출 규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남은 이제 올해 시작인데. 대출 규제를 한 적이 없어요. 정부는. 아 그래요? 네. 근데 지금 뭐 제한도 좀 높이고 못 받는데 이런 얘기들도 많고 그러잖아요. 대출 규제의 핵심은 LTV와 DTI입니다. 그렇죠. 하나도 안 건드리잖아요. 아 그렇게 하면 그렇기는 한데 근데 왜 대출이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출 힘들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DSR을 일부 적용했기 때문인데 그쵸. 그거는 가상금리를 조금 올려서 금액이 좀 줄어든 것뿐이에요. 중요한 건 그렇게 그냥 판단하는 거지. 네. 중요한 건 뭐냐면 대출이 힘든 게 아니라 대출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자산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여력이 안 되니까 소득이 안 되니까. 아 이게 근데 더 슬픈 말이기는 하네요. 아니 그게 현실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시장을 판단할 땐 중요합니다. 그만큼 유효 수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잘 판단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변을 보셔야죠. 주변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지? 왜 대출이 안 되지? 그건 뭐냐면 대출 받을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안 남았어요. 아 그렇게 또 해석이 되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명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중에 가격이 막 오를 때 네. 누가 먼저 대출 받아서 집 사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고 직장이 좋고 그렇죠. 다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대출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대출이 줄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반대로 만약 부동산 가격 올리기 위해서는 네. 이제 대출 규제를 완화해 줘야 돼요. LTV나 DTI, DS 그렇죠. 같은 거 다 없애고 예를 들어서 LTV를 막 100% 이상씩 100%, 해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대출 받는 사람이 더 증가하겠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는 대출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줄고 있다라고 네. 보시는 게 합리적입니다. 아 알겠어. 오늘 새로운 인식을 좀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나만 생각하지 마시라. 그래서 사람의 눈이 두 개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날 보고 하나는 남을 보셔야죠. 뼈 때리는 말씀이네요. 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지? 그리고 시장은 어떻게 변화하지? 그리고 내가 무주택자로 해서 무주택자만 보는 게 아니라 네.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지? 강남 아파트를 투자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마음일까? 나를 생각해 보셔야죠. 알겠어요. 제가 마음가짐을 다시 하고 네. 또 꽃피는 봄날에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